어느 지역이건 다양한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용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만든 공공도서관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동네 책방이나 갤러리 카페까지 공공영역 실인 미술관이나 연변화 소극자 한 곳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민간의 다양한 문화 공간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서 20년 가까이 운영 중인 동네 책방 동백문고도 그중 한 곳입니다. 동백문고 정명수 대표로부터 하향산업인 오프라인 서점을 하게 된 배경과 동네 서점의 현실, 그리고 책방의 미래에 대해 들었습니다. 용인 동백에서 서점을 운영한 지 19년째 되고 있고요. 3년 전에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돼갖고 다시 재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온라인 서점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서점에 영향이 좀 미쳤을 것 같은데요. 전에는 서로 좀 적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한 배를 탔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교보하고 예스하고는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책을 번업을 하는 데들은 이제는 힘을 합쳐야 되는, 아니면 또 다른 데까지 나중에는 또 힘을 합쳐야 될 확률이 있거든요. 하나의 파트너로 약간씩 생각하는 것더라고요. 앞으로 살아남기가 좀 그렇게 불투명해진 거죠. 단독으로 살아남기 쉽지 않으니까 협업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그래서 교보가 이제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저희 서점들은 좀 심어주고 있고, 우리끼리 살아나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거는 방법적으로는 쉽진 않거든요. 종이 책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서점이 살아남아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공간이고요. 공간이고 책이란 그 종이에 대한 매력, 그러니까 사실 서점이 없는데 애들도 물론이고 어른도 물론이고 약간은 좀 안타깝게 봐지거든요. 이 책이란 책만이 아니고 이 공간, 작은 책방은 이제 자기 취미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소신도 있고, 이제 돈하고 상관없이, 생존하고 상관없이 움직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제가 볼 때는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 축으로요. 예. 동백문고가 2020년인 거를 기억하는데, 느티나무 재단과 동네 서점 특성을 살려서 책과 지역 작가들이 공동 협업하는 문화그루터라는 사업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 재단하고는 이제 전에 조금씩은 교류를 가졌었고, 거기서 이제 제안을 해갖고요. 동백에 이제 그라운드 그루라고 이제 그림 작가분들하고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회도 하고, 덕분에 좀 풍성하게 한 1년 동안 문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없는 규모, 그런 건 저희가 엄두를 못 내는데 한번 해보면 다음에 또 해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험을 쌓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사실은 이제 할 때마다 돈이 좀 사실 안 나갈 수는 없거든요. 섣불리는 못하고 이렇게 천천히 해가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 왜 책을 읽지 않을까요? 일단 휴대폰 때문이겠죠. 책보다 휴대폰 하루에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은 보려고 하는데 저도 뭐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요. 책이 서서히 없어지겠지만 책이 아예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저도 휴대폰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책도 보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요. 휴대폰은 거짓 뉴스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잘 선별해야 되거든요. 그 대신 지금만큼은 아니겠지만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다고 생각은 해요.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표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릴 적에 형성된 그 가치관이 사실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휴대폰으로 정보를 많이 얻지만 그거는 가치관이 올바로 형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정보에 따라가고요. 일단 서점에는 최대한 양서 위주로 그래도 아주 이상한 책은 그래도 지양을 하니까요. 정명수 대표가 서점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대 초반입니다. 다른 일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책의 매력을 느껴 책 관련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2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사실 책 일을 접했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이제 하다가 원래 딴 업종에 한번 또 나가봤는데 책 이상이 끌리더라고요. 책으로 다시 와서 거의 지금 한 25년 정도 책 일을 했거든요. 저하고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막 특별한 그건 없고, 책을 많이 엄청 읽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들고 나르고 꽂고 판매하고 뭐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배달도 하고 납품도 하고. 그러면 대표님에게 서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서점밖에 사실 한 게 없어갖고요. 그래도 우리 가족 다 먹고 살았고요. 그래도 저도 이제 동네 주민들한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죠, 서점이라는 부분에서. 용인시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책방과 도서관이 협업하며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이 책을 구매해 도서관에 비치하면서 책방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가 그중 하나입니다. 바로대출제는 지자체 역할에 따라 책방이 도서관과 동반자로서 공공재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대출제는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6년도인가 그때 시작했었거든요. 비치희망도서라고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신청을 하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손님들이 서점에서 신청을 하고 그걸 서점에서 이제 반납을 하면 서점에서 도서관으로 납품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신청하고 한 이틀, 2, 3일 정도 빠르면 하루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요. 빨리 책을 읽을 수 있고 서점 입장에서 좋은 점은 이제 그 손님들이 서점에 이것 때문에 오시니까 책 다른 것도 사기도 하고 뭐 문구도 사기도 하고 저희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동백문고는 이런 이벤토를 좀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공간인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저쪽에 작은 책방들하고 이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사 오면서 이제 사실은 책 공간으로 판매 공간으로 하고 싶은 생각하고 양립했는데 그래도 그 생각이 워낙 강해갖고요. 처음에 이제 작가 강연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전시회 쪽으로 매달 그 예약이 잡혀갖고 계속 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생각이 이 공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온라인보다 우리가 더 편리성, 그러니까 가격적이든 뭐 어떤 부분이든 주기가 쉽진 않거든요. 손님들 오게 연락하면 여기가 볼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편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지역 서점의 침체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서점이 대형화되고 인터넷 서점이 활성화되면서 동네 서점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을 즈음 책방 몇 군데가 생존을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시 서점 협동조합도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도서정가제가 되고요. 전에는 그냥 최저가 입찰을 해갖고 경기도에서 입찰을 해갖고 우리가 납품을 제일 못했었거든요. 도서관 정책과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먹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익단체로 이제 해갖고 뭘로 할까 하다가 이제 협동조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처음에 한 8개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11군데가 됐고요. 저희는 사업자 협동조합이라고 했고요. 용인시 협동조합 중에 사업자 협동조합은 거의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좋은 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생기는 것과 그 서점에는 어떤 영향이 좀 미치는 게 좀 있습니까? 책을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계속 보면 이 책 보고 싶고 또 다른 책 보고 싶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자적 보입 차원에서는 서로 윈윈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득되는 게 이제 지역 서점에서 지역 도서관에 이제 그 납품을 할 수 있는 그걸 되니까 큰 도움이 되죠. 그것 때문에 서점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 나쁜 점은 이제 그거 하나 혹시나 좀 덜 사는 부분인데 그거는 근데 전체로 보면 오히려 플러스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네 서점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거나 생각해 보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점이 좀 안정이 되고 어차피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아예 장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좀 지켜줘야 되나, 좀 이용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가장 큰 임무라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읽은 책 포함해가지고 이 많은 책 중에서 딱 한 것만 추천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이제 책 모임에서 공부하고 있는 책인데 2년 정도 공부하고 있는 책인데 애니어그램의 지혜라고 자기를 찾아가는 뭐 자유 뭐 이런 부분을 하는 인문 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격 유형 책이거든요.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왔었냐 이런 부분 그냥 근본적인 뭐 이런 책이거든요. 좀 자기를 되돌아보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그 부분이 좀 필요한 저한테도 지금 딱 필요해갖고요. 10년이나 20년 후 동네 서점은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동네 책방은 또 어떻게 변신해 갈까요? 어쩌면 숫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이북이 크게 활성화된다 해도 여전히 지역 주민의 문화 사랑방이자 책 읽는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